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독도에서 살았던 바로 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강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사자를 강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 애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뀨? 아, 귀여워요. 여러분, 이 바다사자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엉엉엉엉엉 하는 애. 얘가 강치예요. 이 바다사자 강치가 독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바다사자 종류인 강치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에 19세기 정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만 해도 약 3만에서 5만여 마리가 살고 있었고요. 독도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독도에는 이 강치들이 사는 가재바위가 있어서 주변에 강치가 쉬기가 좋고 그 주변에 물고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난류와 한류가 섞인 조경수역이었기 때문에 강치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독도에는 강치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강치는 돌고래보다도 훨씬 지능이 높고 덩치도 크고 똘똘한 바다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치들이 독도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왜 한 마리도 없는 걸까요? 얘네들을 도대체 누가 죽인 걸까요?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1905년부터 8년 동안 독도에서 다케시마 다케시마 수렵 회사가 1만 4천 마리나 강치를 집중 포획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치를 잡아가는데 이게 이제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강치는 사람이랑 1대1로 이렇게 딱 싸우면 강치가 이긴대요. 이렇게 앙 물고 막 등치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있으면 막 겁주고 와 이렇게 하는데 여러 명이 오면은 도망간대요. 똑똑해. 아, 쪽수가 밀린다. 이렇게 한 명 강치 하나 잡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그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치를 잡아갔대요. 1905년부터.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이 독도를 강제 편입하는 건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강치 때문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귀여운데, 옆모습 봐. 이런 귀여운 애를, 이 강치를 도대체 왜 잡아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바다사자의 음경, 들어보셨죠? 해구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다사자의 음경이 그렇게 정력에 좋다고 하고 또 이 강치의 가죽은 이 바다사자의 가죽이 그런 가방을 만든다든지 되게 질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 까는 가죽, 옷 만드는 가죽, 가방 만드는 가죽으로 그렇게 그 천황의 그런 일왕의 그런 가족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일왕의 생활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가방, 여러 가지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거. 이것이 오키섬 사료관에 전시가 돼요. 일본이 전시를 해놨어요. 자기네들 강치를 잡아서 뭘 했는지. 일본은 강치만 멸종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호랑이도 멸종시켰습니다. 호랑이는 또 엄청 얼마나 잡아갔냐면 이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면서 무술인들, 싸움 좀 잘하는 무술인들, 택견의 무슨 그런 달인, 여러 가지 제가 최근에 배웠던 기천문의 달인 이런 무술인들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포수들, 사냥꾼들을 총을 못 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의병 활동을 할까봐 싸움 잘하는 사람, 무술인들 다 죽이거나 막 일본에 의해서 다 살해당하거나 총을 못 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호랑이들이 그때 득실득실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호랑이가 많다 보니까 민가에 와가지고 막 먹을 거를 가지려고 민가를 침입하기로 할 정도로 원래 호랑이는 밑에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일본이 포수들을 다 잡아가지고 총을 뺏어버리니까 호랑이를 죽일 포수들도 없고 그러니까 호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호랑이들을 누가 사냥했냐면 일본의 호랑이만 엄청나게 잡은 대표적인 그 코수염난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재벌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호랑이를 엄청 사냥해가지고 맨날 호랑이랑 같이 사진 찍고 호랑이 가죽으로 맨날 수출하고 호랑이 가죽 막 벗겨가고 너무너무 호랑이를 많이 잡아간 바람에 호랑이가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호랑이도 멸종시키더니 독도에 있는 강치도 멸종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강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 귀요미를, 이런 귀요미 얘를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그냥 벗긴 것도 아니고 배에서 산채로 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얼마나 가죽이 남아 돌았으면 이렇게 막 큰 괴짝을 만들고 바닥 뭐 가방 핸드백 이런 것들을 일왕 부인의 가방 만들겠다고 이렇게 강치 가죽을 벗긴 거예요. 강치 가죽, 강치 기름, 바다사자의 기름, 그리고 얘를 데려가서 서커스용으로 아주 다용도로 활용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왕 진상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오키섬 역사 사료관에 이 강치를 잡아서 일왕에게 진상했던 그런 기록 문서가 남아 있어요. 왜 진해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가가지고 일왕한테 바쳐? 와. 독도에서 강치 멸종 원인이 일본 어부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이고 그것이 일본 천황 일가가 이 멸종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이 문서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일왕의 그런 부속품 물건 가죽 뭐 이런 핸드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치를 엄청나게 무참히 몰살시켰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해마의 모유 뭐 이런 제역 설비 뭐 이런 가격들 뭐 준다 이런 문서도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강치의 그런 포획수 이런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들이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고 독도의 물개는 여러모로 납품됐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납품, 가죽, 서커스 지금 일본에서 인기 있는 서커스탄 물개는 독도 물개의 원조 D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물개들의 그 DNA가 원조가 독도에서 데려온 애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렇게 물개들이 똑똑하다던데. 그리고 이런 납품 사실 증명서가 이번에 발견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독도 섬에 있었던 이런 강치들이 없어지게 된 것에도 일본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 자원이고 하나의 독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서 강치를 구경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땅이니까 잡아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강치가 만약에 되게 많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귀여운 강치 구경하고 강치의 섬이구나. 독도는 원래 강치의 섬 다른 말로 가지도라고 부를 만큼 독도에는 강치가 많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기 전에 이미 러일 전쟁에 편입하기도 전에 와가지고 무분별한 포획을 했다라는 거.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소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글씨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도가 바다사자가 많은 강치, 그러니까 바다사자를 우리나라 말로 강치라는데 강치의 섬이었고, 이것이 만약에 멸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독도를 이렇게 해외에, 우리나라에 뭐 아무튼 이렇게 홍보하는 목적의 이제 마스코트, 독도의 마스코트가 강치가 될 수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키나와는 그런 추러미 수족관, 돌고래, 큰 돌고래, 돌고래가 아니지, 고래상어?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막 마스코트화 하는데, 우리나라는 독도는 딱 그 강치, 이런 식으로 귀여운 강치가 이제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막 이렇게 키워, 막 이렇게 막 살 수 있게 막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이 바다사자를 무분별하게 포획했던 그런 사냥의 사실을 우리가 먼저 거기 가서 사냥했어, 그래서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멸종시킨 부분도 그렇고, 얼마나 사육을 했으면 멸종시킬 정도로 잡았는지. 아니, 만약에 사람이 솔직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 물론 잡을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잡았어야지. 얼마나 막 새끼까지 잡아가고 막 이랬으니 씨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그 바다사자의 그 썩은 냄새가 울릉도까지 진동했다고 할 정도면 가죽만 벗기고 그냥 바다에 버려버린 거죠. 잔인하게. 그래서 이런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다룬 김에, 독도는 강치의 섬, 바다사자의 섬 가지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강치가 멸종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독도의 날, 우리가 한 번 더 독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좀 강경하게 나가서 우리가 독도의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일본 교과서에 왜곡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일 관계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이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막 적처럼 가는 것보다 한중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난 역사들, 특히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는 그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전범 기업들의 그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상생의 길로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